안녕하세요. 금융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 알면 힘이 되는 금융, 진행을 맡은 또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계부 쓰시나요? 아마 뜨끔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가계부로 나의 소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북한 이탈 주민 정민우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생활경제 코치 박미정 대표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우 씨는 혹시 주로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세요? 솔직히 해도 되는가요? 이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녁에 뭐 일 끝나고 써서 먹는 거랑 기름값이랑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정민우 씨도 본인이 어디에다 많이 쓰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내가 어디에다 돈을 많이 쓰는지를 알아야 할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돈이 많이는 나가는데,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과, 만약에 반대로, 이런데 돈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이 정도 돈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아는 것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돈을 알뜰하게 모아서 집을 마련했대요. 그런데 그 친구나 나나 월급이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나는 뭐 하고 산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렇죠. 내역을 알 때는 쟤는 여행도 못 가고 뭐 다른 거 다 못하고 그리고 돈을 모았구나. 나는 근데 그 시간에 여행도 다니고 할 거 다 했구나. 이러면 이게 서로 상쇄가 되는 거예요. 네네. 얘는 집, 나는 여행.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내역을 모른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그동안 뭐 했지? 1년이 지나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이렇게 막 반성도 나름 하잖아요. 올해는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하는데 그것도 내역을 모르면 그냥 통째로 내 돈을 다 도둑 맞은 느낌? 이런 걸 박탈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돈 관리를 이렇게 잘 한다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요. 좀 필요한 데 쓰고 불필요한 데는 좀 돈을 안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분별 능력을 갖는 게 사실은 돈을 좀 잘 쓰고 사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뭘 알아야 그렇죠. 알아야 뭘 잘 썼는지 못 썼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개선이라는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많이 쓴 느낌보다는 결과가 크게 달라지거나 뭐 굉장히 절약이 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비를 분석을 하려면 일단 내가 어디에다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네. 가계부인 거잖아요. 네, 가계부 혹시 우리 민우 씨는 가계부를 쓰시나요? 머리가 아픈데요, 그거? 네, 듣기만 해도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근데 그 민우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저기 되게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가계부 쓰는 사람을 만나는 건 10명 중에 한두 명 꼴인가요? 네. 중요한 거는 가계부를 쓴다고 해도 이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까? 예.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예, 지금 여기 화면에 네. 기존의 가계부 쓰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요일에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쓰죠? 월요일 날 뭐 책 사고 점심 먹었고 장 봐서 월요일 날 53,000원 썼네. 이런 식으로 가계부 이렇게 쓰죠? 많이 쓰죠. 예.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 예를 들면 53,000원 썼어요. 많이 썼어요? 적게 썼어요? 많이 쓴 것 같은데요. 뭐 친구같이 술 한잔 먹으면 더 이상 더 쓰는 것 같은데요. 장보기가 있으니까 적게 쓴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기준보다 많이 썼다. 기준보다 적게 썼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썼다, 적게 썼다의 기준이 뭘까요? 다 사람마다 생활 다르죠. 패턴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소득이겠죠. 네네. 예, 버는 돈보다 많이 쓰는 건 정말 많이 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나는 한 달에 우리 가족은 식비를 한 30만 원 정도만 쓰기로 했는데 그런데 40만 원 썼다. 그럼 많이 쓴 거고요. 네네.
그런데 20만 원 썼다? 적게 쓴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소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이나 기준이 있으면 또 그게 기준이 돼서 많이 썼다 적게 썼다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소비 예산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은 안 가지고 있을 네. 것 같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가 돈을 많이 쓰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너무너무 아끼고 절약해서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고요. 다 저는 돈 관리가 안 되고요. 네. 어제도 치킨을 시켜 먹었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을 쓰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한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것처럼 주눅이 들거나 내가 이렇게 계획적인 소비를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될까? 정신 건강에 뭐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내 소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가계부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네. 파악할 때 내가 돈을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고 사나 이런 얘기도 해요.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은 명세서를 보면 된다. 아, 네. 네. 신용카드를 자주 쓰시는 우리 민우 씨 네. 네.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 달에 얼마 썼네? 그쵸? 많이 썼네? 이 느낌이고요. 네. 가계부를 제가 옛날에 한번 써보려고 그랬는데요. 그러셨어요. 정리해 놓으면은요, 얼핏 친구 전화 보라고 해요. 술 한잔 먹자고. 네. 가면 그 친구 무직이야. 네. 카드 내가 써야 됩니다. 네. 맨날 이떠시니까 이 정리해 놔도 쓰나 마나 이 꼴이라서요. 네. 사실 명세서를 보더라도 그냥 도대체 내가 이거를 어디다 썼지 총액만 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제도 안 되고 계획도 안 되는데 무의미한 반성만 하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쓰는 방법을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먼저 어떤 분야를 나눠요. 큰 항목으로 분야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정적으로 일단 들어가는 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쓴 돈이 아니에요. 그냥 나가는 돈이지. 네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휴대폰비, 휴대폰 그렇죠. 월세, 관리비 월세, 이런 게 다. 네, 관리비. 관리비, 집에 들어가는 것들, 네, 전기, 가스, 보험. 보험이 또 만만치 않게 돈이 나가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게 내 월급의 몇 %나 될까? 정리를 해보면 대다수가 깜짝 놀라는 것이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가까이 된다고 보면. 점쟁이라니까 잘하시네. 네. 한 200만 원 버는데 어느 순간 쓰려고 봤더니 100만 원밖에 없는 거죠. 여기도 봤더니 지금 79만 4천 원이라니까 수입이 지금 200만 원일 때 네. 이분이 79만 4천 원, 약 한 80만 원이니까 거의 한 반 되죠. 그쵸, 네. 그렇게 이미 반 이상이 날라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꼽은 것이 가족인데요. 결혼을 하신 분들은 양가 가족. 네. 용돈도 챙겨드리기도 하고 그런죠. 어버이날 이럴 때 네,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드디어 일상생활비입니다. 네. 먹고 사는 비용이죠. 네. 먹는 거랑 물건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집은 22만 6천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적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말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친구들 같이 술 먹어도 저 돈은 나오겠습니다. 네, 모든 기준이 술값이에요. 네. 그놈의 술 없애야 된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것으로 비교를 해요. 그렇죠. 밥 먹는 게 중요한 사람은요, 다 밥값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밥값이 얼만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구나지 그게 문제다 뭐다라고 남이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폼나는 일상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 폼이 난다 하면 옷 사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데 진짜 이것도 옷 한 번 사면 옷 한 번 끝나잖아요. 사면 끝나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생활비.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돈 들어가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내 월급은 200인데 내가 회사에서 점심을 먹어야 되고 오가는데 대중교통을 써야 되고 해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가 들어가. 그러면 내 진짜 월급은 200이 아니죠. 돈 버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그걸 제하면 실제 들어오는 돈이 170이 돼버리는 그렇죠. 요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하고 사냐? 책도 사서 봐야 되죠. 영화도 봐야 되죠. 여행도 가야 되죠. 이런 부분들에 또 얼마가 드냐. 이 사람 봤더니 거기에 월 37만 원. 진짜 풍요롭게. 네. 지출을 하나하나 다 카드 명세서처럼 보면 정말 한 달에 얼마 썼네만 보이지만 항목별로 보면 내가 이런 데 이만큼 쓰고 이런 데는 이만큼 적게 쓰네, 많이 쓰네 이런 것들을 분포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 나는 풍요로운 일상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즉 기록을 하는 것은 뭔가를 알아보려고 기록을 하는 것인데 그냥 중구난방 기록만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집에 가서 진짜 꼭 월별로 이렇게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호 씨도 그런 생각 드시죠? 저는 무조건 쓰겠고요. 근데 네. 한번 사진은 좀 찍어가야 되겠고 아, 네. 사진 한번 다 찍었으면 그러면은 예, 민호 씨를 위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저희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홈페이지, 저희 뭐 카페 네. 이런 곳에서 저희가 엑셀로 된 표를 그러니까 뭐 써보실 수 있게끔 네네. 공유를 하고 있고요. 시중에도 특수 가계부처럼 이제 네. 손으로 써보실 분들을 위해서 시중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돈을 잘 관리하겠다보다 먼저 파악부터 해보자. 알아나 보자. 어디에 어떻게 쓰고 사는지. 예, 그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박미정 대표님 모시고 소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북한 이탈 주민 한 분께서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저는 탈북 10년 차 주부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가계부도 쓰고 지출을 잘 조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모님, 형제들, 조카들까지 챙겨야 할 일도 또 행사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돈인데요. 매정하게 n분의 1로 하자니 야박해 보이고 또 서로 누가 얼마나 내야 하나 눈치만 보게 된다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많은 주부분들이 공감을 할 내용인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현명한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경우 너무 많으시죠? 이럴 때는 사실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회비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상대 쪽 가족을 챙기는 것보다는 각자 자기 집의 형제나 자매들끼리 일단 회비를 걷어서 그것을 공동 대응하는 방법으로 하면 근데 회비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n분의 1을 정의롭다고 하진 않거든요. 한국의 문화 중에 뭐 장남이나 장녀가 뭔가 좀 더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급여에 따라 아. 누구는 또 되게 뭐 직장 괜찮은데 다니고 네, 뭐 네. 월급도 많이 받는데 네. 누구는 지금 일을 쉬고 있다든지 이런데도 무조건 칼같이 n분의 1을 하자 하는 것은 인간미가 없으니 그래도 저는 10,000원이라도 내라. 네, 네. 그래야지 공동으로 뭔가를 하게 되는 소속감이 생길 수 있다. 환갑이나 칠순 이런 식으로 부모님의 이슈가 생겼을 때도 같이 돈을 모은 다음에 좀 크고 좀 좋은 것들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느 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기로 같이 의논해서 결정해 나가는 어떤 습관을 키우는 것이 매우 일상 속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연 주신 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통장을 만들어서 회비로 네, 했으면 걷어서 하는 방법 아주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면 힘이 되는 금융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주제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주제별로 찾아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박미정 대표님, 정민우 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